4학년 때 리그전 화제로 넘어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어차피 또 그 얘기겠지 하고 테츠로는 생각했다. 얼굴을 숙여 맥주를 마셨다. 조금 미지근해져 있었다. 포인트는 역시 3쿼터 필드골이었지. 그걸 넣었으면 그 위의 전개도 완전히 바뀌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못 넣었으니 완전 충격이었어. 그 경기에서 라인맨으로 뛰던 안자이가 웃으면서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두터운 몸을 하고 있다. 목도 굵다. 그때와 다른 점은 눈썹도 등도 둥글게 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배도 수박을 넣은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 거리를 확실히 넣을 수 있는 키커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나무젓가락을 한 손에 들고 입을 삐죽 내민 것은 스가이였다. 현재는 손해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제도대학의 에이스 키커였던 남자도 지금은 회사 내에서는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곰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 같다. 그때 필드골은 37, 38, 아니 어쩌면 40야드 가까이 된 건 아니었을까? 스가이의 말에 안자이 옆에서 스키야키를 먹고 있던 마츠자키가 살에 들릴 뻔했다. 젓가락을 든 채 스가이를 가리켰다. 얜 그때 킥 얘기만 하면 그때마다 거리가 늘어. 전에 이 얘기했을 때는 32, 33야드라고 했잖아. 그랬나? 아닌데. 스가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맞아, 그래. 확실히 그랬어. 안자이가 허벅지를 치며 말했다. 그렇지, 니시와키 테츠로. 성까지 불려서 테츠로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랬나?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이 목소리에 나타났다. 잊은 거야? 불만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안자이의 옆구리를 마츠자키가 팔꿈치로 쿡쿡 찔렀다. 니시와키가 그 시합을 잊었을 리가 없잖아. 이 말에 안자이도 웃었다. 그렇지? 테츠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역시 달갑지 않은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리그 전 마지막 경기 얘기다. 그 경기를 이기면 테츠로 팀이 우승하는 거였다. 마지막 8초. 마츠자키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거기서 넣었으면 정말 멋있었을 거야. 니시와키 매직이었을 거야 분명. 하야타가 던졌다면 성공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하야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안자이는 맨 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글쎄, 어땠을까? 하야타라고 불린 남자는 무심하게 대답을 했다. 이 화제에 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아마 그도 지겨웠을 것이다. 하야타에게 패스했으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 안자이는 지겹게 계속 말한다. 그때 난 봤어. 하야타 쪽은 아무도 없었다고. 엔드존 왼쪽 코너 말이야. 그런 타깃을 놓치는 쿼터백은 없다고. 이제 니시와키가 던지면 된다고. 그대로 터치다운 할 테니 이겼다고 생각했지. 그랬는데 말이야. 그 뒤는 말하지 않았다. 경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때 공이 설마 나한테 올 줄은 몰랐어. 마츠자키가 뒤를 이어 말했다. 완전히 수비당하고 있었는데 작전이 읽혔구나 라고 생각했어. 상대팀 뛰어난 수비백 선수인 오가사와라가 있었지. 니시와키가 던진 순간 끝났다고 생각했어. 테츠로는 잠자코 들을 수밖에 없었다. 색이 탁해진 스키야키를 조금 먹고 맥주를 마셨다. 처음 건배할 때보다 훨씬 쓴맛이 났다. 여기에 있는 전원이
제도대학 미식축구부 출신이었다. 거의 모든 생활을 풋볼에 바친 동료들이다. 당시 부원들 대부분은 졸업과 함께 뿔뿔이 흩어졌지만 도쿄 시내에 사는 사람들만 1년에 한 번 모인다. 모임은 오늘로 13번째가 되는 날이다. 장소는 신주쿠에 있는 매년 같은 나베 요리점. 날짜도 11월 셋째 금요일로 잡혀있다. 제도대학의 니시와키라고 하면 야, 커터백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말이야. 안자이가 조금 취한 말투로 말했다. 그때는 대체 왜 그런 거지? 우리도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테츠로는 인상을 썼다. 너희들 좀 집요해. 도대체 몇 년째 같은 말만 하잖아. 적당히 해라. 이제 그만 있는 게 어때? 아니, 잊을 수 없지. 내가 부원이 되면 무조건 우승하게 해준다는 선배의 말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계속하던 유도를 버렸어. 근데 우승을 못하면 얘기는 달라지지. 그때 만약 미식축구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유도를 계속했다면 말이야. 바르셀로나 또는 애틀란타에서 최저 동메달은 땄다 그거지? 스가이가 한숨을 쉬었다. 이 얘기 나오면 길어진다. 빨리 술 먹여서 조용히 시켜라. 마츠사키가 웃으며 말했다. 지긋지긋한 기분으로 있는 테츠로 앞에 맥주병을 들은 쑥 내민 팔이 보였다. 하야타였다. 테츠로는 컵을 들고 술을 받았다. 다카쿠라는 오늘 밤도 일인가? 하야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교토에 가 있어. 교토? 꽃꽂이로 유명한 가문이 큰 회관을 만들어서 그 준공식 파티가 열린대. 그게 무슨 잡지에 실린다나? 촬영차 갔어. 그렇구나. 하야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술을 마셨다. 일이 잘 맞나 보네. 카메라맨이라는 일은 남자한테도 힘든데. 좋아하니까 괜찮다고는 하더라고. 그렇겠지. 하야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다카쿠라가 없으니까 남자들끼리는 영 재미가 없네. 안자이가 이상한 말투로 말했다. 테츠로의 아내 리사코는 풋볼 매니저였다. 처녀 때의 성은 다카쿠라이다. 여기 동료들은 그들이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녀를 예전의 성인 다카쿠라라고 부른다. 히우라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스가이가 생각난 듯 말했다. 히우라 보고 싶다. 안자이가 다시 테이블을 두드렸다. 걔 말이야 여자 같지 않았지? 룰이나 게임 작전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 안자이 너 자주 히우라에게 룰을 배웠었지. 스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여자지만 대단했지. 작전 문제로 코치와 실제로 논의한 적도 있어. 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대. 테츠로가 말했다. 리사코 얘기 들었어. 하지만 그 녀석도 히우라와는 3년 정도 전에 통화로만 들은 것 같아. 여자들은 결혼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뀌니까. 스가이가 말했다. 남자라고 다를 건 없지. 마츠사키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까운 녀석 오늘도 결석이잖아.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임에 자주 빠지네. 완전히 가정적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마누라가 무섭구나. 스가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왠지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역시 공주과는 다루기 힘든 것 같네. 완전히 부인에게 잡혀 살고 있고. 대릴 사위는 괴롭다. 맙소사.
우리가 자랑하던 러닝백도 마누라가 친 거미줄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구나. 안자이가 술병을 끌어당겨 자신의 컵에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술자리는 10시에 끝났다. 과거의 미식축구 부원들은 가게 앞에서 해산했다. 예전에는 2차, 3차도 갔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다. 모두 제각기 가정을 갖고 있고 이제는 시간도 돈도 자신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테츠로는 스가이와 함께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참 질리지도 않고 같은 얘기만 계속하네. 스가이가 말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는 그 필드골 얘기를 계속 듣고 니시와키 너는 마지막 패스 얘기를 계속 들으니 말이야. 그 우승을 놓친 건 나도 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13년인데 보통은 그만할 텐데 말이야. 테츠로는 말없이 웃었다. 안자이나 마츠자키가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되찾고 싶어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 뿐이다. 스가이의 팔 밑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어 길 옆쪽으로 가서 받는다. 야, 지금 너 얘기하고 있었는데, 방금 헤어졌어. 옆에 니시와키도 있어. 이제 지하철 타려고. 스가이는 전화기를 손으로 맞고 테츠로에게 말했다. 나카오야? 테츠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 너 빼고 다 왔어. 다카쿠라하고 히우라는 오지 않았고. 그래, 늑대 같은 남자들 뿐이었지. 테츠로에게 너는 오지 않아도 되니까 와이프인 다카쿠라만 보내라고 안자이가 말했어. 다들 여전해. 스가이가 말하는 것을 테츠로는 옆에서 쓴웃음을 지으며 들었다. 예전에 발이 빠른 러닝백이었던 나카오와는 재작년의 모임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나카오에 특별한 용건은 없었던 것 같다. 스가이는 전화를 끊었다. 내년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테츠로는 대답했다. 작년에도 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었다. 다시 걸으려고 할 때였다. 스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테츠로의 뒤를 보고 있었다. 몹시 놀란 듯한 표정으로 입이 반쯤 벌려져 있었다. 왜 그래? 테츠로는 그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거리를. 아직 더 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과 집으로 돌아가려는 회사원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테츠로는 무슨 일이냐고 다시 한번 물으려 했다. 그때 사람들 속 저편에 물끄러미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이 보였다. 차키를 등지고 서 있다. 저 여잔... 테츠로는 중얼거렸다. 히우라잖아. 역시 맞는 거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쟤? 스가이는 손을 흔들었다. 거기에 서 있는 건 틀림없이 히우라 미츠키였다. 약간 치켜 올라간 눈과 가늘고 오똑한 코를 기억한다. 다만 뺨 주위가 깎인 듯 가늘고 예전보다 턱이 더 뾰족해 보였다. 검은 스커트를 입고 회색 재킷을 걸치고 있다. 손에는 커다란 스포츠백이 들려있다. 미츠키는 아까부터 그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두 사람이 자신을 알아챈 것을 깨닫고 인파 속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테츠로를 향하고 있었다. 머리 길렀네? 스가이가 옆에서 말했다. 미츠키의 머리카락은 어깨 밑 아래까지 있었다. 갈색으로 보이는데 염색한 걸지도 모른다. 바람에 흩날려 조금 흐트러져 있다. 테츠로는 바로 그녀라고 알아채지 못한 것은 머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기억에 있는 히우라 미츠키는 항상 귀가 간신히 가려질 정도의 짧은 머리였다.
그러나 그건 둘째로 치더라도 그녀의 분위기는 테츠로가 기억하는 것과 사뭇 달랐다. 그것은 단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미츠키가 그들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얼굴에 띈 미소는 유난히 어색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테츠로는 입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오늘이 11월 셋째 주 금요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 스가이가 나무라기보다는 궁금한 걸 알고 싶다는 말투로 물었다. 미츠키는 미안하다는 듯이 얼굴 앞에서 손을 모으고 위아래로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에서 작은 노트와 볼펜을 꺼냈다.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스가이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노트에 뭔가 적어 테츠로에게 보였다. 어디서 얘기 좀 해. 그렇게 적혀 있었다. 무슨 뜻이야? 테츠로는 미츠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 말 못하는 거야? 감기인가? 하고 스가이도 옆에서 말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노트에 또 뭔가를 적어서 보여준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테츠로와 스가이는 서로 얼굴을 보았다. 다시 미츠키에게 눈을 돌렸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나 미츠키는 입을 다문 채 노트에 적힌 문장을 가리킬 뿐이었다. 이상하네. 뭐야? 스가이가 말했다. 어쨌든 여기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어디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테츠로가 그렇게 말하자 미츠키는 미간을 찌푸리며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남의 눈에 띄는 가게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는 물어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가이가 숨을 내쉬었다. 뭐야,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은 노래방밖에 없어. 그래도 되겠어? 테츠로는 미츠키에게 물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볍게 웨이브진 머리가 바람에 흔들린다. 테츠로는 문득 예전의 그녀와 가장 다른 점을 깨달았다. 그건 화장이다. 전에 비해 진해졌다. 게다가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기보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화장품을 마구 발라댄 조잡한 방식이었다. 립스틱도 입술에서 살짝 삐져나왔다. 그녀가 말을 하지 않은 것보다 그것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갈까? 테츠로는 큰맘 먹고 말했다. 미츠키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괜찮겠냐는 뜻의 눈빛이다. 난 괜찮아. 스가이 넌 어때? 어? 물론 나도 괜찮긴 하지만 스가이는 양복 소매를 조금 올려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런 늦은 시간에 폐가 되진 않을까? 아, 다카쿠라 오늘 밤 집에 없다고 했던가? 집에 늦게 올 거야. 근데 그 녀석은 신경 안 써도 돼. 테츠로는 미츠키를 보았다. 어떡할래? 우리 집이라면 여기서 금방이야. 그녀는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한 듯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다. 그럼 가는 걸로. 테츠로는 스가이의 등을 쳤다. 신주쿠 3번가에서 마루노우치선을 타기로 했다. 지하철로 들어가기 전에 스가이는 휴대전화로 집에 전화했다. 대학 시절의 여자 동기를 만나서 지금부터 니시와키의 집으로 간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는 테츠로에게 전화를 건넸다. 마누라가 좀 바꿔달래. 나를? 응. 스가이는 아랫입술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테츠로는 전화기를 건네받아 인사했다. 스가이의 아내와는 안면이 있다. 피로연에도 참석했다. 얼굴이 갸름한 일본 전형적인 모습을 한 여성이었다. 스가이의 아내는 이런 늦은 시간에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물었다. 아닙니다.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테츠로는 대답했다. 똑 부러지는 부인이네. 아니면 남편의 바람기를 걱정하는 건가? 바람기 같은 건 없어. 내가 어디서 술 마시고 오는 건가 걱정하는 거지. 잠깐 마시고 돌아가는 건 괜찮지 않나? 술값이 비싼 긴자에 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작은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점점 압박이 심해져. 게다가 대출도 있고. 작년 연말 스가이는 오기쿠보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넌 좋겠다. 다카쿠라도 일하고 있고. 그렇지도 않아. 셋이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다가 미츠키는 선글라스를 꼈다. 어째서 이런 밤중에 쓰는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테츠로는 묻지 않았다. 마루노 우치선은 혼잡했다. 전철한 사람들에게 밀려서 스가이만이 좀 더 안쪽으로 갔다. 테츠로는 미츠키와 함께 반대쪽 문까지 밀렸다. 미츠키를 문 옆에 세우고 그녀와 마주보게 섰다. 주위로부터의 압력이 그녀에게 닿지 않도록 전철의 벽에 손을 짚었다.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몸의 방향을 바꿔야 했다. 마치 미식축구의 라인맨 같았다. 미츠키는 그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 계속 아래를 보고 있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긴 속눈썹이 보였다. 마스카라는 바르지 않은 것 같았다. 전철한 불빛 아래서 보니 그녀가 화장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운데이션으로 잔뜩 떡칠했다. 그러나 꽤 거칠어진 피부를 전혀 가려주진 못했다. 게다가 도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진한 화장을 했는데도 조금도 좋은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테츠로의 코에 들어온 것은 시큼한 땀 냄새였다. 땀 냄새에서 옛일이 떠올랐다. 어두컴컴한 복도, 반쯤 부서져 열려있는 문, 그 위에 색이 벗겨진 팻말이 걸려있다. 미식축구부라고 쓰여진 글자도 거의 지워졌다. 문 너머에 있는 먼지와 곰팡이, 땀 냄새가 섞인 공기로 가득하다. 미식축구 보호대와 헬멧이 어지럽게 놓인 방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몇 년째 닦지 않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그녀의 몸 오른쪽 반은 빛나고 있었다. 큐비 심정은 이해해. 히우라 미츠키, 그녀가 말했다. 그 마지막 시합의 다음 날이었다. 미식축구부 방에는 테츠로와 그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실내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건 그걸로 된 거야. 큐비 잘못이 아니야. 미츠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무렵 그녀는 테츠로를 큐비라고 불렀다. 물론 쿼터백을 말하는 것이다. 내 실수야. 테츠로는 대답했다. 나 때문에 우승 못했어.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5점 차였다. 19대 14. 터치다운만 했다면 역전이라는 명장면을 장식했을 것이다. 원래 열세라고 들었긴 했다. 그건 테츠야 팀도 각오하고 있었다. 상대는
런디펜스가 강한 팀이었다. 반면 테츠로 팀은 러닝백 나카오의 스피드가 최대 무기였다. 그걸 봉쇄당하면 이길 가망성은 없다. 테츠로 팀은 패스 공격에 모든 걸 걸었다. 나카오를 노리고 오는 수비진의 허점을 찌르기로 한 것이다. 테츠로 팀은 페이크를 늘렸다. 다시 말해 나카오에게 공을 넘기는 척만 한 것이다. 나카오는 공을 받은 척하며 여느 때처럼 달린다. 상대 수비수가 그의 움직임에 현혹돼 있는 사이 테츠로는 와이드 리시버 마츠자키나 타이트 엔드 하야타에게 패스를 계속했다. 그 시즌에서 제도 대학이 패스 플레이가 적었다고 분석하고 있던 상대팀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 이들은 니시와키 테츠로가 지난 시즌까지는 리그에서 1, 2위를 다투는 강한 어깨를 가진 쿼터백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작전은 계속 통하지 않았다. 후반에 들어서자 상대는 테츠로와 나카오의 페이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8초의 시간이 다가왔다. 플레이는 앞으로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골라인까지의 거리는 18야드. 테츠로는 스냅된 공을 오른손에 잡고 크게 뒤로 물러나며 목표를 찾았다. 적의 수비 라인이 야수처럼 다가온다. 아군 가드가 그것을 저지한다. 쿼터백에 주어지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 곧 방어벽을 깨고 상대 태클러들이 테츠로에게 부딪혀 올 것이다. 공을 가진 채 붙잡히면 바로 끝난다. 테츠로는 공을 던졌다. 그것은 나선형을 그리며 마츠자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츠자키는 필사적으로 그 볼을 받으러 갔다. 그의 팔이 10cm만 더 길었다면 패스는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볼을 잡은 것은 상대 수비백이었다. 그 순간 상대팀 선수들은 온몸으로 환희를 표현했고 제도대학팀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타이트엔드의 하야타가 노마크였다는 것을 테츠로가 안 것은 나중에 비디오를 보았을 때였다. 내 잘못이야. 테츠로는 단둘이 있는 방에서 되풀이하며 말했다. 아니야, 큐비는 최선을 다한 거야. 미츠키는 발밑에 뒹굴고 있던 공을 주워 그에게 던졌다. 테츠로는 그것을 가슴으로 받았다. 의외로 강한 공이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당당하게 가슴 펴도 돼. 테츠로는 던져진 공을 바라보다가 미츠키를 보았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턱을 당겨 눈을 치켜뜨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와 그 시합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었다. 졸업 후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에서도 그녀는 처음 3번 정도만 참석했을 뿐 그 이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세 사람은 히가시코엔 지역에서 내렸다. 테츠로가 사는 아파트는 역에서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있다. 방이 2개뿐인 임대 아파트지만 건축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튼튼한 구조로 오토 도하라까지 된다. 사람들에게 월세를 말하면 집을 사는 게 낫다고들 말했지만 미사코와 집에 대한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내렸다. 각각의 집들이 줄지어 있는 디귿자형으로 맨 끝이 테츠로네 집이다. 테츠로는 문을 열었다. 실내는 캄캄했다. 불을 킨 후 들어가라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많네. 가구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스포츠 기자라는 거 그렇게 많이 버나? 거실에 들어서자 스가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비싼 건 없어. 그냥 평범한 것들 뿐이야. 아니야. 나도 조금은 알아. 스가이는 거실 진열장 속에 있는 외국 식기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대부분 리사코가 외국에서 사온 것들이었다. 그녀는 식기를 모으는 게 취미다. 아무렴 어떠냐? 그것보다 앉는 게 어때? 아, 그래. 스가이는 가죽으로 된 소파에 앉았다. 소파 팔 받침대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역시 비싼 건 느낌이 달라. 소파는 2인용과 3인용이 직각이 되도록 배치된 기역자 모양이다. 스가이가 3인용 소파에 앉아서 테츠로는 그 옆에 앉았다. 미츠키는 아직 선 채로 있었다. 왜? 우선 앉아. 2인용 소파를 가리키며 테츠로는 말했다. 미츠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좀 전에 작은 노트를 꺼냈다. 또 필담인가? 스가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뭔가를 썼다. 그것을 테츠로에게 내밀었다. 화장실은? 이라고 써 있었다. 거실 복도에 있는 두 번째 문이야. 미츠키는 가방을 들고 거실 복도로 갔다. 세수라도 하려는 걸지도 모르겠다. 테츠로는 그 대충한 화장도 지우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병이라도 걸린 건가? 스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거기 있었다는 건 가게 밖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는 거네. 왜 안 들어왔을까?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었나 보지. 왜? 글쎄, 그건 모르겠네. 스가이는 머리를 긁적였다. 테츠로는 카운터 키친 안으로 들어갔다. 커피 메이커에 물을 넣고 종이 필터를 세팅한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츠키가 나온 것 같다. 테츠로는 스페인 브랜드 커피를 종이 필터 안에 넣고 커피 메이커의 스위치를 켰다. 찬장의 문을 열고 머그잔을 조리대 위에 나란히 놓았다. 테츠로의 등 뒤에서 미츠키가 거실로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다. 누구세? 스가이가 말하려다 말았다. 미츠키의 대답은 없다. 무슨 일인가 싶어 테츠로는 주방에서 나왔다. 문 바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몸집이 작은 본 적도 없는 남자였다. 검은 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있다. 남자는 테츠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시죠? 하고 테츠로도 말할 뻔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미츠키임을 알았다. 화장을 다 지우고 짧은 머리를 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는 그녀였다. 스가이는 소파에서 엉덩이를 든 채 그대로 눈이 휘둥그레져 있고 입은 반쯤 벌리고 있었다. 테츠로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면서도 자신도 스가이와 똑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다. 미츠키는 그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그것은 웃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멍하니 있는 두 사람을 비웃는 것 같기도 했고 자신의 모습을 비웃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가 숨을 들이쉬는 느낌이 났다. 반대로 테츠로는 숨을 참았다. 드디어 미츠키가 목소리를 냈다. 오랜만이야, 큐비. 그것은 남자의 것이었다. 묘한 느낌이었다. 보고 있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치 외국 영화가 TV에서 방영될 때 할리우드 스타의 연기에 위화감이 생기는 목소리가 더빙된 그런 느낌과 비슷했다. 대답 좀 해주지, 큐비. 미츠키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완전히 낯설었지만 그녀의 입술의 움직임과는 딱 들어맞았다. 스가이도 말이야. 그렇게 크게 입만 벌리지 말고. 테츠로는 시선을 옮겨 그녀의 발끝부터 머리까지를 몇 번이나 쳐다보았다. 히우라 맞구나.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물론 하지만 너희들이 알던 히우라 미츠키와는 다를지도 몰라. 미츠키는 입술에 쓴웃음을 띠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모습은. 그리고 테츠로는 그녀의 입쪽을 가리켰다. 그 목소리. 그녀는 일단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얼굴을 들었다. 말하자면 길어. 하지만 내 얘기를 들려주려고 너네들을 기다렸어. 테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앉아봐. 미츠키는 성큼성큼 걸어와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앉았다. 그 모습을 스가이가 보고는 입을 열었다. 그게 뭐 변장 같은 건 아니지? 미츠키는 웃었다. 하얀 앞니가 보였다. 아니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스가이는 뺨을 긁적였다. 그가 오히려 떨고 있는 듯했다. 테츠로는 스가이 옆에 앉아 다시 한번 미츠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조금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테츠로는 물었다. 무슨 뜻이야? 미츠키는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등을 폈다.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지? 한 10년 전 아닌가? 테츠로는 스가이에게 확인하는 듯이 말했다. 그런 것 같은데. 스가이도 말했다. 히우라는 그때까지 일하고 있었다. 건축회사 다니지 않았던가? 기억하고 있었네. 미츠키는 웃었다. 맞아. 그때까지는 회사원이었지. 회사에 들어간 지 3년이나 됐는데 복사라든가 사람들이 쓴 보고서를 워드로 다시 작성하는 등의 일을 했지. 결국 그건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그 일만 했어. 리사코한테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28, 가을에 했지. 미츠키는 대답했다.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었어. 너무 바보 같아서. 설계를 하고 싶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끝내 도면 한 장도 못 그렸어.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저기... 스가이가 조심스럽게 말에 끼어들었다. 그런 얘기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뭐랄까... 이 꼴이 뭔지 물어보고 싶은 거지? 머리나 옷 같은 거. 그리고 이 목소리 말이야. 뭐 솔직히 말하면 그걸 듣지 않으면 뭐랄까 집중이 잘 안 되네. 스가이는 말했다. 마지막에 그렇지? 테츠로를 향해 물었다. 되도록 간단히 말하지. 미츠키는 두 사람을 봤다. 내가 왜 결혼했다고 생각해? 왜냐니 그건 상대를 좋아하기 때문 아냐? 스가이가 대답했다. 아니, 중매 결혼이었어. 상대는 은행원으로 나보다 8살 위였지. 첫인상부터가 성실했어. 결혼하고 보니 역시 그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건 아니야. 상대 따위는 아무나 괜찮았어. 우선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었지. 왜 그랬는데? 스가이가 물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싶었어. 난 여자라서 여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내 자신에게 깨닫게 하려고 한 거야. 결혼하면 체념할 줄 알았지. 비정상적인 꿈을 품는 일도 없어질 줄 알았어. 그녀의 빠른 말에 테츠로는 의아해하며 들었다.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 것은 그녀의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히우라 너 설마... 테츠로의 중얼거림에 미츠키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다. 설마... 하고 테츠로는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지금 모습은 그의 직감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뭔데? 뭐야? 무슨 말인데?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스가이가 미츠키와 테츠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히우라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테츠로는 말했다. 말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한 얼굴로 맞아 라고 대답했다. 여자가 아니라니? 그럼 뭔데? 스가이가 입술을 내밀었다. 글쎄 뭘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난 나를 남자로 생각해. 미츠키의 입술 끝에 야릇한 미소가 보였다. 스가이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듯 설명을 바라는 눈빛으로 테츠로를 보았다. 말해도 될까? 테츠로는 미츠키에게 확인했다. 괜찮다는 듯이 그녀는 고개를 까딱했다. 테츠로는 한 번 깊게 숨을 내쉬었다. 중대한 선고를 하는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성 정체성 장애인가? 그건가 봐. 뭐? 스가이가 얼빠진 소리를 냈다. 테츠로는 그를 돌아봤다. 너도 그 단어 정도는 알고 있지? 그래, 아는데, 근데 그건... 스가이는 숱이 적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건 뭐랄까,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하지만 히우라는 안 그랬잖아. 보통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미츠키는 말했다. 설명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일단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어. 하나는 이건 거짓말이나 농담이 아니라는 거야. 또 하나는 내 이 몸뚱아리, 이 녀석의 마음의 고통은 옛날부터 계속되었다는 거. 이 녀석. 미츠키가 내뱉은 이 녀석이란 말을 테츠로는 되뇌었다.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츠키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남자였어. 오래전부터. 너희들과 만나기 전 아주 옛날부터 말이야.